부재의 메아리가 존재의 큰 소리보다 더 깊이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종종 우리의 지속적인 존재보다 남겨둔 공간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제안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스토아 철학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부재를 깊이 느끼도록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채워져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여정은 조작이나 피상적인 기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고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 사람들이 우리의 부재를 유의미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영원히 울려 퍼진 시간을 넘어 우리의 흔적이 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남기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와 함께 진정으로 그리움이 남는 법을 탐구해 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치 있는 배움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여 통찰을 충분히 받아가세요. 함께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인간 관계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독립성의 매력은 강력한 실로 돋보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충족의 덕목을 가르치며 이는 고립의 길이 아니라 자유와 내적 강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구축할 때 그곳은 우리만의 안식처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거리감을 주거나 냉담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끌릴 수밖에 없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로 인해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타인에게 매력을 전해줍니다. 다양한 관심사와 열정은 우리의 성격을 풍부하게 만들어 우리가 단면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림 그리기, 암벽 등반, 글쓰기 등 각자의 취미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자립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온전한 자아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과의 유대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이고 관계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평가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온다고 상기시킵니다. 친구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관계의 압박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경력, 학업 또는 자기 성장 목표와 같은 독립심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의욕과 목적이 드러나고 이는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이게 합니다. 삶이 스스로 펼쳐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매력이 깃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에서 완전함을 느끼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다재다능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들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당신의 능력을 존경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심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파트너와 더 깊고 존중 어린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내와 강인함을 넘어 열정을 가지고 인간 경험의 모든 스펙트럼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기쁨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깊은 관계의 기반을 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즉흥적인 로드트립을 떠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함께 만드는 단순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풍경을 탐험하거나 색다른 맛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장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공유 경험은 종종 뇌에 기쁨과 의미의 순간으로 새겨지는 도파민을 방출하여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새로운 활동을 함께 시도하는 것 또한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배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취를 함께 경험하며 각 도전과 승리를 통해 연결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발견의 여정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으로는 얻기 힘든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에서 오는 흥분은 관계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탐험에서 오는 기쁨을 두 파트너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순간들을 깊이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삶의 진정한 가치의 중심으로 간주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지막인 것처럼 행하라고 권장하며 심지어 가장 단순한 활동도 의미 있는 교류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와 헌신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 때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기쁨과 연결의 이정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현재를 음미함으로써 우리가 만드는 추억이 우리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덕이 균형과 이성에 있음을 가르치며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관계에서의 효과적인 소통은 대화의 빈도나 길이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은 각 대화가 의미 있게 느껴지게 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리듬을 만들며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편안한 연결을 유지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질 높은 소통이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읽고 있는 책에서 얻은 통찰, 혹은 함께 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압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예를 들어 미소를 불러일으킬 메시지나 영감을 주는 글거를 공유하거나 진심 어린 관심으로 상대의 하루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은 소소한 배려가 관계를 활기차고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상대방이 그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밀고 당기는 감정 게임이나 애정을 일부러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개인적 공간에 대한 필요를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관계를 되새기고 더욱 깊이 감사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과 부재의 순간을 허용하는 것은 상호 존중을 키우고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중요하며 이러한 시간은 서로가 관계를 반추하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양측 모두가 과도한 상호작용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가치 있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는 성숙하고 존중 어린 사려 깊은 소통 방식을 키워주어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받아들임으로써 각자의 경험이 더욱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성숙하고 존중 어린 그리고 탄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소셜미디어는 연결을 유지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의도적인 자기 표현 원칙을 따른다면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일상의 기록을 넘어 개인적 성장을 표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신중함과 의미 있는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는 특히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삶의 순간을 목적과 절제를 가지고 공유하는 전략을 시도해 보세요. 이 접근 방식은 단지 온라인상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신비로움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등산 사진을 올리며 개인적인 통찰을 암시하는 캡션을 붙인다면 단순히 지나치는 것보다 깊이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공유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경험의 질을 돌아보게 하고
과도한 정보 공유를 피하며 일부는 남겨둠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며 단순한 업데이트의 흐름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이 인상관리 개념, 우리가 타인의 인식을 어느 정도는 이끌 수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다는 원리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삶의 진정한 일면을 반영한 게시물을 작성하면 사적인 내면 세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상대방의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끌어내며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소셜미디어 사용은 스토아 철학의 절제와 진실성의 덕목과 일치하여 독창적이고 성찰적인 서사를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기대감을 주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존재를 구성함으로써 철학적 깊이가 담긴 삶을 전달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재를 존재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스토아적 관점은 관계에 대한 미묘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더 애틋해진다는 격언처럼 깊은 관계는 때로는 상호작용 사이의 침묵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는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휴식이 감사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계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의 존재를 느낄 기회를 줍니다. 이는 애정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동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재의 시간 동안 개인적인 관심사에 몰두하고 자기 발전에 힘쓰는 것은 단지 자신의 성장에 유익할 뿐 아니라 관계에도 새로운 에너지와 통찰을 가져다 줌으로써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스토아적 실천은 자기 충족과 개인적 덕목을 중시하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흥미로운 책에 빠지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내면의 안정과 충만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상대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개인적 추구는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여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존재와 부재 사이의 균형은 가까이 다가설 때와 한 발 물러설 때를 아는 섬세한 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존중과 신중함을 가지고 행한다면 애정은 더욱 깊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스토아의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각자가 온전하고 활기찬 존재로 남을 때 그로 인해 공유하는 관계 역시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혜와 연민으로 부재의 예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를 체현하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지속적인 존재가 아니다. 함께 나누는 순간의 질과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사려 깊은 접근은 상호 존중과 성장에 대한 공동의 헌신의 뿌리를 둔 강인하고 깊이 있는 유대를 쌓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 파트너가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특정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기대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순간을 계획할 때 중요한 균형입니다. 세심하게 계획한 저녁 식사나 작은 선물과 같은 깜짝 이벤트는 단지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쌓아가는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스토아 철학의 의도적이고 신중한 삶을 중시하는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 깜짝 이벤트나 함께하는 경험은 행복을 창조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고의적인 행위가 됩니다.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의 순간에 피어날 기쁨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만남을 위한 깜짝 계획에 대한 힌트가 담긴 쪽지를 남긴다면, 파트너는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다시 만날 날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는 공유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각 만남을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외부 사건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며 기대감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기획 과정 자체를 즐기고 깜짝 이벤트가 가져다 줄 행복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아적 마음가짐은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기대감이 관계를 더욱 활기차고 동적으로 만들며 각 파트너에게 깊이 있는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각 상호작용이 영원히 울려 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추억을 만들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끔 살짝 여운을 남겨보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통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화면에 추천된 영상을 시청하여 스토아 철학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과 기대감을 담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세요.